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투기 보람의 KF-21에 우리 공대지 공대공 달고 좀 떠야 될 텐데요. 이게 만약에 단순히 우리 전투기에 우리 미사일 체계를 갖다 붙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수출을 하게 될 때도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옵션이 많아지겠죠. 옵션. 네. 예를 든다면 저희가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럽 다국적 6개 나라.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독일 거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항공기를 어느 나라인가 팔아야 되는데 그 7개 나라에서 야, 거기는 우리 안 팔래 라고 한다면 다른 뭔가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를 장착을 시켜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타우로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미사일을 붙이려면 그거에 대한 또 시험을 또 꽤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나 폭탄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 지금 우리가 장착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그 폭탄도 달 수 있고 유럽 공대공 미사일도 달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것도 달 수 있고 이런데 특징은 이러이러해. 너희들 뭘 원하니? 옵션이 많아지죠. 옵션이 많아지고 또 어느 나라에서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 거 붙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거 빼고 우리 거 다뤄 뭐 이렇게. 우리 거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그거는 뭐 좋은 옵션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KF-21 수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무기 체계도 항공 유도 무기 체계도 같이 계속 더 많이 개발이 돼야겠네요.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죠. 그러게요. 그냥 뭐 미국 거 있으니까 그냥 갖다 붙여서 빨리 쓰지 뭐 이게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라면 지금 미국 거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왜 KF-21에 미국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려고 했냐 하면 이미 그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F-15라든가 F-16이 그 미사일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그거를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그쵸. 물론 더 사오면 그러니까 KF-21용으로 미국으로부터 그 미사일 AIM-9X라든가 AIM-120을 사오게 되면 F-15K도 쓸 수 있고 KF-16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용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제품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유럽 거를 사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걸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걸 써야죠. 그래서 그거를 뭐 F-15에다가 돈 주고 정말 장착을 시켜야 될지 말지는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KF-21만큼은 우리가 개발한 무장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게 훨씬 이득이겠죠. 혹시나 우리가 KF-21을 수출하는 시간이 또 올 수 있다면 당연히 오죠. 언제쯤부터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무기 체계를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산 1호기, 초도 양산 1호기가 나오는 26년 말 정도 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계약하겠다고 오는 나라들이 꽤 있지 않겠나. 그 이후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무기 체계를 쓰고 있는 나라라면 어떤 뭐 미국의 유도 무기 체계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자군이 쓰고 있는지.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K9 수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K9을 생산해서 우리 육군에서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 그래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그 육군 부대 가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거 보고 실제로 뭐 쏴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KF-21 같으면은 우리가 양산을 해서 부대에 배치가 되면 실제로 그게 부대에 배치해서 어떤 작전을 하는지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2명이 타는 비행기도 있으니 바이어 VIP 같은 사람들 뒤에 태워서 성능도 좀 보여주고 작전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뭐 이런 형태로 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 무기를 계약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만든 거, 그 나라에서 잘 쓰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성능은 좋은지, 혹시나 실전에 투입됐다면 어떤 기량을 펼쳤는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는 이제 지상 무기 체계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공중 무기 체계는 이제 시작인데, 물론 이제 FA-50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뭐 한 우리 실전 배치가 26년 말, 뭐 27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래도 실전 배치 역량 한 2, 3년은 더 보여줘야 될까요? 더 많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T-50이라는 항공기를 만들고 FA-50이라는 그 이제 경공격기 버전을 네. 만들고 한동안 수출이 되게 안 됐습니다, 진짜. 되게 안 됐습니다. 예. 한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거를 어떻게 믿고 사냐, 뭐 이런 거죠. 그들 나라 입장에서 이제 항공기 분야에서 이제 듣보잡이었으니까. 네네. 니네 처음 만든 거라며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사고, 그 다음에 뭐 이라크도 사고, 필리핀도 사고, 뭐 등등등등등등 되니까, 이거 이제 소리 소문으로 들으니까, 야, 이거 항공기 가성비가 너무 좋고, 거의 뭐, F-16이랑 비슷하다. 이 비행 기동 성능이라든가, 예. 조종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F-16을 갖고 있는 나라는, FA-50 이거 되게 좋다. 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쭉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KF-21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그러나 이제 좋은 점은 최신의 전투기라고 하는 게 F-35거든요. 네. 근데 F-35는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맘대로 팔지도 않고 맘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미국의 우방에게만. 네, 완전히 미국의 우방이면서 그 F-35는 제약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 F-35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 자격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네, 대단히 그 보안이 높게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보면은 뭐 1급 비밀 자격 자격증, 2급 비밀 취급 자격증 뭐 이런 자격이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등등부터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보안 어떤 능력 그 요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F-35는 이제 최신의 기고 그 이외에 최신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로파이터하고 라팔이거든요. 근데 걔들은 2000년 초반에 만든 비행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비행기는 저희 KF-21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에 개발된 그런 항공기는 게다가 뭐 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그 계속 뭐 개량은 됐다고는 합니다만 유로파이터랑 라팔 언제적 비행기입니까? 그러니까 한참 됐죠. 제가 1999년에서 2000년에 1999년, 2000년에 국방부에 있을 때 제가 1차 FX 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평가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사겠다라고 공고도 하고 우리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이런 작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온 항공기들입니다. 팔겠다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그게 2000년대 초반이요? 2000년. 2000년에. 그러니까요. 물론 라팔은 그때 라팔하고 유로파이터도 그때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상태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2000년 초반대에 있었던 항공기들입니다. 하지만 개량은 다 됐죠. 그러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세미 스텔스의 어떤 틀을 갖고 그다음에 확장성을 이제부터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걔들은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꽉 찼을 거라고 봅니다. 확장 약간 개량을 하는 것도 확장을 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비행기와 달아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비행기와의 차이. 네. 그 일각에서 약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KF-21 수출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거의 써봐야 그냥 한국 공군 내수용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쉽지는 당연히 않겠죠. 몇백억짜리 그 항공기를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35 항공기는 이제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뭐 F-35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 KF-21을 사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 F-35를 산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니즈, 이 나라에서 전투기를 사야 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국하고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F-35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F-35가 만약에 이미 있다면 그 F-35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항공기, 무장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보조해 줄 수 네. 있는 항공기를 산다면 KF-2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니즈가 뭐냐에 따라서 아하. 틀려진다는 것이고요. FA-50을 샀던 나라들은 저희의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항공기를 안 팔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항공기를 안 팔거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FA-50을 샀던 것이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KF-21도 FA-50과 아주 유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가성비가 좋고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싸고 하지만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세계에서 강력하다는 미티어라는 공대공 무장을 달 수 있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달 수 있고 네네. 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라팔 뭐 이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조종 성능도 FA-50을 개발한 한국 항공이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FA-50을 조종할 수 있으면 KF-21 거저먹기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체도 훨씬 크고. 크지만 그렇네요. 결국에는 뭐 이 조종사가 그 동체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네. 이 조종 간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뭐 어떤 심볼 이렇게 레이더의 심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네,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을까 하고 우리 조종사들을 다 선발을 해서 예. 각 기종별 조종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단히 그 고객 친화적인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T-50, FA-50으로 다 조종 훈련을 받고 F-15를 타고 F-16을 타고 다 FA-50을 탔던 그런 조종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F-16이나 FA-50을 탄 조종사들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있고 바로 손에 있고. 네네. 그래요. 그래서 FA-50도 뭐 아시아 국가들, 뭐 폴란드도 이제 사갔으니 잠재적인 우리의 고객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성비라든지 KF-21이 좀 해외에서 보는 인식 이런 거는 좀 괜찮을까요? 성능 대비가 이것도 물론 이제 아까 니즈에 따라서 그 나라의 네.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이거 뭐 우리나라 뭐 도표 만들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등급은 어디일 거야? 아마 이런 것처럼요. 가성비로 보신다면 당연히 가성비는 좋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KF-21 단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걔네는 너무 비싼가요? 지금은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예. 제가 2013년이군요. F-35 구매하기 위해서 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제가 그때 국제계약부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우리한테 팔려고 들어온 업체가 세 군데 업체였는데 락히드 마틴의 F-35, 네. 유로파이터, 네. 그다음에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예, SE. 네, SE. 요 세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네. 유로파이터의 가격은 그래서 제가 알죠. 어, 그 당시 가격을 제가 알죠. 굉장히 비싸게 불렀다. 네, 제가 뭐 지금 업체의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F-35 그 당시 F-35 가격 버금가게 비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내에 들어온 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F-15 사일런트 이글뿐이 없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파이터는 수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당시에. 지금도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 유로파이터를 개발한 나라가 저것도 공동 개발이죠? 네, 5개국인가요? 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4개국인가 5개국인가 제가 지금 좀 뭐 헷갈리는데
그 나라들만 사갖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끼리만 쓰고 네.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유로파이터네요. 네, 그걸 수출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아. 안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비싸게 부르니까 누가 사가요? 라팔이 이제 조금 팔았죠. 라팔이. 라팔은 이제 프랑스. 네, 네. 라팔. 프랑스 라팔이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판다거나 그다음에 저기 중동 쪽에 좀 팔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로파이터도 그렇고 라팔도 그렇고 수출이 쉽지는 않은데 네. KF-21도 그걸 이제 뚫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뚫어내야죠. 수출 네. 시장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그 방산 수출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예를 든다면 미국이나 유럽 쪽은 업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수출 이런 것들을. 네네네. 물론 이제 미국은 좀 규모가 큰 거를 이렇게 수출하거나 팔 때는 약간의 뭐 좀 푸시도 하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네, 정부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다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푸시를 한다 이것보다는 방위사업청하고 그 다음에 업체, 코트라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작년, 재작년 하면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성비도 높은 전투기고 또 우리는 최근에도 지상무기 체계도 수출도 네네. 잇따라 해봤고 좀 호기심 천국 같은 질문이긴 네네. 한데요. 우리나라 그 FA50 이런 거 수출하는 장면 보니까 네. 동체를 또 다 분리를 해서 현지에 가서 네네.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조기 경보기 같은 거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도 이거는 그냥 비행해서 온 거였나요? 그거는 비행해서. 그리고 안에는 이제 실내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립을 하고. 네.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이 비행기니까 당연히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걸 왜 어, 굳이 뜯어서 다 만들어 놓고 뜯어서 수출하고 다시 거기 가서 조립하고. 네. 그냥 타고 가면 안 됩니까? 타고 갈 수도 있는데요. 예. 타고 가려면은 이제 FA50 같은 경우는 연료가 적기 때문에 며칠씩 걸릴 거고요. 작은 동체라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폴란드에 가 있는 FA50은 공중급유가 안 되는 항공기입니다. 그래요? 네. 공중급유가 안 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는 녀석들, 지금 요번에 간 거는 FA50GF, 뭐 네. 게필러라고 그러는 거고요. 다시 2차로 인도할 거는 FA50PL, 폴란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맞춤형.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린데 맞춤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옵션이 다른 네, 거네요. 지금 틀린 거는 이제 공중급유 안 되고요. 그러나 공중급유 능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한 번에 못 가죠. 너무 멀어서. 너무 머니까. 그러면 공중급유기도 여러 대가 가서 그걸 가야 되니까 결국엔 가려면 우리나라가 그 블랙 이글스라고 그 에어쇼 팀 있지 않습니까? 예. 블랙 이글스가 싱가포르 에어쇼라든가 이런 데를 갈 때는 네. 한 3번에 걸쳐서 가든가요. 중간에 대만에 가서 내려서 아. 연료 받고 다시 뭐 필리핀 가서 연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점프하듯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요. 이게 민간 항공기가 아니고 그쵸. 전투기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영공을 지나가는 걸 또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생선 3토막을 나눠서 전방동체, 중앙동체, 후방동체 이렇게 나눠서. 세로 원래 개발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눠가지고 싸서 갔다가 포장해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다 가는 것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F-35 우리나라 들어올 땐가 보니까 미국 그 그때는 비행사들이 몰고 오더라고요. 왔습니다. 왜 몰고 올 수 있냐면 그거는 이제 공중급유가 되고 걔들도 한 번에 온 게 아니고 괌에서 한번 멈췄다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35는 상당히 그 보안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 기지 있는 데에서 멈췄다가 옵니다. 제3국에는 들르지 아니고요. 않고. 네네. 괌인가에서 멈췄다가 공중급유 받으면서 또 다시 우리나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KF-21도 그런 식으로 하여튼 많이 좀 수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 매년 알래스카에 가서 다국적국들하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때로는 F-15가 갈 때도 있고 때로는 F-16이 갈 때도 있는데 KF-16이 갈 때도 있는데 저희가 공중급유기가 없었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아서 아하. 돈을 주고 아, 기름값 내고요? 네, 기름값 내고 공중급유를 받아서 다이렉트로 갑니다. 아하. 근데 요즘은 알래스카까지. 네, 요즘은 그냥 저희 공중급유기로 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대단한 차이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공중급유기 도입한 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한 5년 됐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이거 수출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돈을 또 벌어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